빅튜입니다. 저희 집 딸이 이제 2돌 겨우 지났는데 아기를 키울 예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신생아 때나 영아 때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부모의 체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써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잠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힐팩 먹듯이 계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낮잠도 졸림을 해소하기 위한 쾌락 목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야간 전투를 위한 체력 비축 목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강제 취침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산후조리원을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라면 여유가 아주 없지 않다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식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산후조리가 아니라 신생아 케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전통 산후조리의 경우는 요즘 산후조리원에는 없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아기 키우는 사람이 많고 한 사람이 여러 명씩 낳고 했을 때는 신생아나 영아 케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베테랑이고 주변 사람들도 베테랑이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산모는 초산이고 주변에 키우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약한 아기들을 전문적으로 보살피면서 산모들에게 아기 키우는 방법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이런 것들 잘 되어 있지만 육아는 이론보다 실습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인터넷 강의보다는 실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에 안 들어가게 되면 산모에게 밥을 챙겨 먹일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산모가 직접 밥을 해 먹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아기 밥도 계속 챙겨줘야 하는데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 크고 나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기 입장에서도 신생아에게 최적화된 환경에서 케어를 받는 것과 아기를 아예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케어를 받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산모와 아기를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초반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집에서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또한 불필요한 만남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아기 한번 보겠다고 찾아오면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쉽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이런 부분도 다 차단해주기 때문에 저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독박육아 문제입니다. 신생아를 키울 때는 최소한 어른 2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최소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를 키울 때는 독박육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신생아를 완벽하게 독박육아한다면 신생아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어머님들 중에는 굉장한 무리수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은 출근해야 되니까 남편이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남편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내가 아기 케어를 다 해야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머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숏슬리퍼이시든지 초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기에게 통잠이 생기기 전까지는 육아에는 무조건 2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생아는 밤에 자는 개념이 없고 보통 3시간 간격으로 먹고 트림하고 자고 패턴을 반복합니다. 저희 집 아기는 모유 수유를 했는데 모유는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 텀이 2시간까지 짧았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똥을 싼다든지 사소한 할 일들이 추가되기까지 하니까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신생아는 밤과 낮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텀으로 계속 깨는 겁니다. 깨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깼을 때 분유나 모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이것저것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른은 아기 깨는 타이밍에 맞춰 깬 다음 먹이고 트림하는데 1시간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아기가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어른이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잠을 거의 못 잡니다. 누우면 바로 자는 사람이라면 좀 나은데 수면에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려고 뒤척뒤척 하다 겨우 잠들면 아기가 깨서 또 밥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면 시간을 잘 재서 수면에 대한 분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신생아에게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양육자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사람은 졸림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아기를 온전한 정신으로 돌보기 위해 잠을 반드시 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면 되느냐는 의문에는 사정되는 대로 보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기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일입니다. 지내보고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천천히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 있는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집 환경도 웬만한 집보다 괜찮은 편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집보다 오히려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에게 시간과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한 인내심과 체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다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저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를 고려하지 않고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이
좋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성이 불가능한 완벽한 목표보다는 안정적으로 달성 가능한 절충안이 결과적으로 훨씬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쪽쪽이를 물리는 게 좋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저는 안 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빨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이런 다른 장점들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울 때 쪽쪽이를 주면 진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쪽쪽이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 때는 양육자들이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기가 이유 없이 울 때까지 체력을 소모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 걸 조기 차단 후 체력을 비축해서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다른 일에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밖에 나갔을 때 혹시나 밖에서 아기가 울거나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쪽쪽이는 도움이 됩니다. 자다가 깨서 울 때도 쪽쪽이만 물리면 되니까 부모도 행복하고 아기도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쪽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아기들은 다른 감각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에 뭘 자꾸 집어넣으면서 대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쪽쪽이는 이런 것을 막아서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가 입에 넣어도 되는 걸 입에 넣고 가져노는 경우도 있지만 아기가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입에 넣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빈도로 일어납니다. 나이를 좀 먹고 나서는 뱉을 수가 있는데 신생아들은 입에 들어온 것들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쪽쪽이는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입에 넣지 못하게 막는 기능이 있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개죠, 마개.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가져놀게 해주는데 아직 밀가루 음식 먹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쪽쪽이를 물려놓고 반죽 놀이를 하면 안전합니다. 물론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치과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가 언제까지냐? 이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딱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교과서적으로는 돌 좀 지난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2돌까지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3돌까지 쓰게 되면 영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돌 전후로 해서 잘 끊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아기는 끊는데 3일 정도 걸렸는데 어차피 아기는 3일씩 안 자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연휴를 이용하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서 어른이 교대로 자면서 며칠 방어만 잘하면 쪽쪽이는 어렵지 않게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시작을 했으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기 입장에서는 2시간 정도 우니까 쪽쪽이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번 끊는 시도를 할 때에도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울어보는 겁니다. 실패를 할수록 난이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 한 번에 끊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밤중 수유나 모유 수유 같은 경우도 때가 되면 단번에 딱 끊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외우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는 언젠가는 잠을 잡니다. 절대 안 잘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잠을 잡니다. 그걸 믿고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부분은 쪽쪽이나 밤중 수유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일부러 노력해서 확실히 끊어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걷기나 말하기처럼 때 되면 하겠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2-3번의 전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피할 방법은 없으니 최대한 군수 물자를 잘 비축하시고 선제 공격을 해주셔야 합니다. 때 되면 하겠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기가 말이 좀 느리다거나 뒤집기가 느리다거나 걸음을 잘 못 걷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없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걸음만 늦게 뗐다고 해서 못 걷는 사람 없고 말 느리겠다고 해서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건 진짜 때 되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걸음마 시키겠다고 보행기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기는 걸음마 연습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소아과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행기는 걸음마 연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보행기가 뒤집어지는 사고나 어디 끼어서 다치는 사고 때문에 아기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행기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보행기에 아기를 꽂아 놓으면 어디 손이 낀다거나 머리를 박는다거나 하는 다른 사고를 안 치기 때문에 손 닿는 곳에 아기를 두고 집안일을 할 때는 잠깐씩 쓰는 것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기 키울 때 초반에는 TV나 스마트폰은 아예 안 보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돌 지나서도 보여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키우기 힘든 아기들이 있습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아기라든지 집중을 잘 못하는 아기라든지 짜증을 잘 내고 때를 쓰는 아기라든지 이런 아기들이 가진 속성 중 많은 부분은 TV나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싫은 게 아니라 TV를 보고 싶은데 TV를 안 보여주고 밥을 먹이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른이 볼 때는 그냥 밥 잘 안 먹는 아이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냥 스마트폰이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냥 매사에 짜증을 내는 아이처럼 보이겠지만요. 매사에 짜증 내고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컨텐츠에 중독이 된 상태라 다른 게 하기 싫은 겁니다. 모든 말 안 듣는 애들 케이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예 TV와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존재 자체를 모르게 하고 지내시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 어린 시절에 디지털 시각 컨텐츠에 노출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동용으로 나온 컨텐츠들조차도 아기 때는 보면 안 됩니다. 컨텐츠에 말이 나오니까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 틀렸습니다. 아기 때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언어 발달이 지연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기가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역시도 시간 제한을 해서 보여줘야 하며 아기 때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들을 위한 소모품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아기 울어서 빨리 우유 먹여야겠다고 갔는데 우유병 소독된 것 없으면 화가 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상황에서 화가 안 나면 그게 더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쪽쪽이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속삭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어쨌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들은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채워놓는 편이 아기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걸 다 하지 않아도 아기는 알아서 잘 큽니다. 저는 아기를 키우기 전과 후에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아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갈아 넣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아기를 키워보니까 아기는 부모님이 행복해할 때 자기도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